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우리 공군이 F-15K 전투기 지금 59대 가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20대를 더 도입한다. 그런데 그 20대가 최강의 F-15라고 할 수 있는 F-15EX, 그리고 지금 있는 F-15도 개량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세력의 F-15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런 보도가 지금 아주 메이저 매체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진위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미 공군이 F-35와 같이 연합작전을 하는 발키리를 통해서 완전히 진일보된 그런 능력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 공군이 F-35A와 F-15EX 등의 전투기와 연동해 운용할 목적으로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 SQ-58A 발키리가 내부 무장창을 이용한 무장 발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발사된 무장은 소형 무인기였습니다. 미 공군 연구소 AFRL이 크라토스 UAS 시스템스와 함께 애리조나주 유마 시험장에서 SQ-58A 발키리 무인 전투기의 내부 무장창 무장 발사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미 공군이 현지 시각 4월 5일 밝혔습니다. 이번 실험은 지상에서 발진한 SQ-58A가 내부 무장창에서 알티우스 600 무인기를 발사하는 시나리오로 수행되었으며 실험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미 공군은 밝혔습니다. SQ-58A는 F-35A 블락 4 전투기 한 대가 최대 6대를 통제할 수 있는 아음속 스텔스 무인 전투기인데요. 이 전투기는 최대 3,940km를 비행할 수 있고 내부 무장창에 8발의 SDB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부 무장창에서 발사된 알티우스 600은 최근 미 육군 UH-60 헬기, 미 공군 AC-130J 등에서도 발사된 바 있는 소형 다목적 무인기로 자폭 공격은 물론 정찰과 신호정보 수집, 제밍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능 무인기입니다. 발키리가 알티우스 600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이제 미국은 무인기가 무인기를 발사하는 새로운 기술 도약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F-35와 발키리, 알티우스가 함께 작전에 배치되면 기존의 항공작전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발키리, SQ-58A라는 재식명을 가지고 있는 발키리. 이게 지금 이제 무인기인데 F-35가 6대를 지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F-35 전투기 조종사는 자기가 직접 기동해서 폭격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을 하게 될 게 임무가 더 많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F-35 조종사가 이 발키리 6대를 지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발키리가 다시 소형 무인기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 소형 무인기를 임무에 따라 세팅할 게 따라서 폭탄도 집어넣을 수 있고 미사일도 집어넣을 수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소형 무인기를 최대 8개를 또 발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야, 그러면 F-35 조종사 한 명이 도대체 몇 개의 무인기를 조종하는 겁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이 되는데 이 무인기가 바로 알티우스 600이라고 하는 무인기인데 SDB 유도 폭탄하고 덩치가 똑같아요.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실 텐데 사진에 보시다시피 활공할 수 있는 글라이더형의 날개가 달려 있고 이제 발사가 되면 펴지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이제 작은 프로펠러가 달려 있어서 계속 이제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행 속도를 받은 상태에서 발사가 되기 때문에 그 관성에 의해서 속도는 빨리 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작전하면서 적의 전자파에 대한 제밍을 할 수도 있고 또 탐지 정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돌격 자폭 공격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강력한 탐지 능력 그리고 광역 이게 8발을 쏠 수 있으니까 광역 제밍 능력 거기다가 이제 저 레이더 내가 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자폭 공격 능력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회수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발사하면 마지막에 자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딘가에는 그냥 자폭해서 때려버리는 이런 능력. 만약에 은밀한 정찰을 하러 갔다면 굳이 자폭하지 않고 그냥 이제 어딘가에 빠진다든지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F-35가 이제는 이런 무인 전투기를 발사하면서 지휘하면서 그 무인 전투기가 다시 무인 전투기를 대량 지휘하는 이제 AI가 또 해내는 것이고 또 F-35는 컴퓨터
미션 컴퓨터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조종사에게 조언을 하게 되죠. AI의 조언을 받아서 조종사는 이제 판단만 하고 결심만 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AI가 자 지금 우리가 알티우스 600을 40개를 뿌려놨는데 여기에서 들어온 정보들이 다 합하니까 이런 거다. 그런데 이걸 종합해 보면 결국 적은 핵심 지역은 여기고 B는 이제 차선이고 하니까 우리는 A를 때리자. 라고 이제 AI가 조종사에게 조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조종사는 그것을 결심만 하면 되는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미래전의 양상이 될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 F-35 블락 4부터 이 발키리를 운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공군이 지금 업그레이드 하는 게 바로 F-35 블락 4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공군은 이 발키리를 아직은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보고 저는 당연히 우리가 F-35 블락 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발키리를 운용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뭐 10,000원짜리 물건 사서 3,000원어치만 운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무기체계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4월 9일 역사적인 KF-X 전투기 출고식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게 F-15EX 전투기 할인 판매를 제한하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공군 전투기 전력 공백을 고성능 F-15EX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측과 F-15K 전투기의 EX급 성능 개량 사업을 논의 중인 우리 측에 미국이 F-15EX 성능 개량 프로그램 가격 인하와 더불어서 F-15EX 신조기 판매를 제한하고 있어서 해당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SBS가 4월 5일 보도했습니다. SBS는 방위사업청과 공군 등을 인용해서 F-15K 60대의 성능 개량 비용은 각 900억 원으로 미국 측 추산 비용이 5조 원이 넘는다라며 미국은 F-15EX 신조기 20대를 구입하면 F-15K 성능 개량 60대 비용을 3조 4천억 원 정도로 맞춰줄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미국과 우리 측이 이러한 의사를 주고받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유력 매체에서 F-15EX의 유용성을 부각하고 F-35A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보잉 본사의 전투기 사업부가 보잉 코리아로 홍보 예산을 보냈다는 말도 들린다라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좀 있어서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과 일본의 개량 계약 사례를 보면 F-15EX 성능 개량 비용은 대당 4,600만 달러, 즉 한화 515억 원 정도로 우리 공군의 F-15K 60대 전량을 개량한다 해도 전체 비용은 원래 3조 원대 초반으로 추산되었었고 F-15EX의 신조기 가격은 플라이어웨이 코스트만 8,770만 달러로 2조 원으로 20대를 구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처럼 F-15EX 신조기 도입과 성능 개량은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대단히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는데요. KF-X 단계적 개발과 긴 양산 일정을 고려해서 시급히 전력화할 수 있으면서도 성능도 대단히 우수한 F-15EX의 추가 도입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 캐리어가 된 이 F-15EX 정말 뭐 지금 대단한 그런 성능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 이 F-15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드웨어, 엄청난 덩치를 여유 공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계속 뭔가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스텔스기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강력한 레이더 성능, 전자전 성능 그리고 타격 능력 이런 것들로 진화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60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추락해서 지금 59대가 있죠. 이걸 지금 개량 계획을 하고 있고 막후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는 이 보도가 이게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대당 개량 가격이 900억 원?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 일본이 지금 98대 개량 사업을 했는데 그게 대당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물가로 환율로 환산하면 515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이것도 비싸다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한미일 그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를 했죠. 안보실장 회의. 이때 그 일본이 미국에게 이거 좀 깎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일본이 그 515억 원도 비싸다 하고 지금 더 싸게 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900억 원 똑같은 계량을 하는데 900억 원
또 일본의 F-15J보다 우리 F-15K가 기체 수명은 더 신족이에요. 더 새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900억 원,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일본에게는 515억 원을 계약하고 우리에게는 900억 원을 제안하고 있다면 정말 나쁜 놈들이죠.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 국방부가 방사청이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다면 정말 바보들이죠.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 언론은 정말 나쁜 놈이죠. 누가 지금 나쁜 놈인지 누가 무능력자인지 전 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 보잉 측에서는 KFX가 개발이 좀 느려지고 또 특히 이제 KFX의 블락 1은 지상 매핑 시스템이 없어서 공대공 제공 전투만 하니까 폭격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 한국에게 치명적이지 않느냐. 왜냐, 이 KFX의 대체품이 원래 F5니까 그 F5 또 F 팬텀 이런 게 이제 지상 폭격 캐스를 해주는 근접 항공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체인데, KFX는 제공 전투만 하는 블락1은 그러니까 지금 전력 공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F-15EX로 왕창 해라 라고 제안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KFX는 지금 한국 공군의 성력 아닙니까? 보잉이 그 성력을 건드리면서 우리 거 사라?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20대 3차 FX 20대 추가 사업을 할 예정에 있죠. 그래서 현재 F-35 40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의 20대를 더해서 한 개의 비행단을 완편하는 이 사업이 앞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F-35 추가 20대를 하지 말고 우리 F-15EX 20대를 해라. 이 홍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기사는 KFX의 전력화가 늦어지고 또 특히나 블락 1은 공대지 폭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F-15EX를 사라. 그러면 우리가 싸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싸게 해주게 라고 하기 전의 제한 가격은 완전히 날조된 그런 가격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나쁜 놈, 보잉이 나쁜 놈이었는지, 아니면은 우리 방사청이 바보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언론이 왜곡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F-15EX가 상당히 훌륭한 전투기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저는 만약에 F-35와 F-15EX를 선택하려면 F-35를 선택하겠습니다. 왜냐? 더 첨단이니까. 그런데 KFX와 F-15EX를 선택하려면 저는 또 주저하지 않고 F-15EX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KFX는 한국 공군의 성역이죠.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